연간 시리즈는 VMI입니다. VMI. 작년도 이슈가 레볼루션이었는데, 레볼루션을 하고 났더니 그죠? 결국은 여러 가지 변화들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그 속에서 과연 인간의 존재, 자기에 대한 인식은 뭘까? 그래서 그 주제로 북콘서트를 하게 되는데요. VMI, 인간의 정체성과 변화 적응이란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진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올해 화두가 QMI,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정체성과 변화 적응하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1년간 아마 시리즈로 KHR 포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주제를 적절한 타이밍에 특히 AI 시대에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지난 1월 23일 날 이제 147회 우리 KHR 포럼 가산 디지털 단지 우리 연수원에서 진행을 했을 때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투웨이로 이렇게 서로 토론하면서 대화하면서 의견을 나눴는데 오늘은 우리 그 저자님들의 진짜 그 엑기스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공저 프로젝트는 KHR에서 지금 목표는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누적으로 해서. 그래서 현재 9기까지 해서 한 109명 정도가 누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1,000명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어쨌든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 가는 키워드라고 보면 변화인데요. 생성형 AI 2년이 지난 것, 결국 생성형이 생산성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무언가 변화를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제가 20살 때까지도 직접 이야기를 가지고 모내기를 했었던 경우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80명이 별을 베는 거를 콤바인 한 대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AI에게 물었어요. 야, 버 베는 게 아니라, 콤바인은 벼만 베는 게 아니라, 나를 다 탈곡해가지고 그거 다 건조기로 다 보내. 그래서 건조기를 보내기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하면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그러면, 240명이 할 일을 내가 혼자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챗GPT를 썼을 때 어떻게 하죠? 과거가 그게 어제든 2년 전이든 10시간이 걸렸던 거는 지금 최소한 1시간 이전에 다 끝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시절엔 10시간, 어제도 10시간인데 오늘은 1시간이란 말이에요. 인원으로 따지면 10명이 할 일을 혼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경력이 들어오든 괜찮은 경력, 신입이 들어오든 그 조직을 봤는데 뭐지? 왜 이거를 혼자 하면 되는데 10명이 하고 있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그러면 나는 어느 쪽에 들어가 있을까? 어느 쪽에 들어가 있을까? AI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인간이 대체될 것이냐라는 걸 했을 때는 그때는 뭐예요? 마치 농부가 낫을 베다 벼를 안 베면 대체되나요? 아니죠. 또 다른 일을 하죠. 그죠? 결국은 적응을 하면 대체가 아니라, 그죠? 무언가 새로운 도구로 활용을 해서 뭔가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해야 될 텐데,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의 선택이 자기 인식을 통해서 변화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고수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또 올해는 일단 계획적으로는 14기까지 지금 이제 이런 주제들로 쭉 진행을 할 거고요. 어느 정도 인원들도 거의 다 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제 10기 탁월한 리더가 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정체성과 변화, 적응에 대한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2월 5일 날 출간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연은 우리 이소민 저자님과 7분 정도가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앞단에 다뤘던 얘기들은 결국은 다들 어떻게들 적응을 하지? 그런 사례 중심으로 좀 더 제가 좀 풀었고요. 그리고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를 AA의 역량으로 잡았습니다. AA 건전지, AA 건전지, AAA 건전지, 저는 그거 삐삐 건전지로 제세되는 기억을 하는데, 그 AA의 역량은 결국은 변화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그 힘이 뭘까? 그 적응력을 하나 좀 다루었고요. 그다음에 어질리티, 애자일 민첩성이 이것도 거의 기억이 한 12년 정도 됐나요? 그죠? 이미 실리콘밸리 물이 넘어올 때.
사실 그런 것들이 물러올 때 얼마만큼 민첩한 조직으로 개인이나 조직이 바뀌었느냐가 지금의 AI 시대에 얼마만큼 빠른 판단과 실행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인데 증폭 역량이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우리 앰프 있잖아요. 그죠? 증폭 역량. 결국은 인간과 AI, 결국은 사람이 240명이 할 일을 한 명이 콤바인을 하게 되면, 그죠?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시너지랑 같이 창출이 되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그러한 증폭 역량을 얼마만큼 발휘할 것이냐, 그 AI의 세 가지 부분을 저는 다루었습니다. 제가 좀 전체적인 또 진행이나 이런 걸 해야 돼서 앞단에 제가 슬쩍 패널을 빠져나오면서 제가 먼저 제 할 얘기를 좀 했고요. 나머지 저자분들은 어떠한 고민들, 또 어떠한 이야기를 담았는지 그 부분들을 쏙쏙 우리 이소민 사회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넘겨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AI 전환 시대 후에마이 북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이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생성형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AI와 함께 일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요. 이 AI라고 하는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한 해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저자분들과 함께 북 콘서트의 형식을 빌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북 콘서트의 이제 진행 흐름 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저희 대표 저자님께서 책의 집필 과정과 책의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어서 오늘 특별히 자리해 주신 작가님들께서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 소개를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작가님들과 또 함께 저희 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목차에서 보셨으면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관점의 카테고라이징 그리고 조직과 사회 관점의 고찰의 카테고라이징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 먼저 같이 저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사회 관점 또 조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용할 거냐라는 이야기들 좀 나눠볼 텐데 그렇다면 얘기를 이제 듣다 보면 우리 여기 참가해 주신 또 우리 미래의 독자님, 현재의 독자님들께서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 말미에는요.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줌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줌에 채팅방을 이용해서 미리 질문거리들을 남겨주시면 말미에 Q&A 시간 활용해서 저자님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저자님들의 짧은 좀 인사 소개해 볼게요. 그래서 각 저자분께서는요, 간략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고 본인이 맡은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집필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제 소개부터 먼저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먼저 제 소개부터 하자면 비즈니스 코칭과 경영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 인솔루션 랩의 이소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책에서 정체성 탐구 파트에 AI 시대의 본질적 질문 인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이렇게 쓰게 된 출발은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인간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집필하는 과정 중에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만의 나침반을 제시하기 위해서 나만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모델을 구축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저에게 좀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자리해 주신 독자님 그리고 미래의 독자님들께도 이 AI 시대 공존을 위해서는 먼저 나만의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한 각자만의 도구를 좀 구축하는 게 어떠실까라는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걸 통해서 그런 도구가 생긴다면 기준이 생길 것이고 이런 나만의 기준을 세우게 된다면 내가 나아가는 걸음걸음에 추동의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독자님들께 전하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제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앉으신 순서대로 우리 저자님들께도 말씀을 좀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옮겨서 저희 조원규 저자님부터 간단한 소개와 책에 대한 내용 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전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직 문화가 전략을 살린다의 저자 조은규입니다. 현재는 DA그룹에서 PCM 파트에서 부사장직을 맡고 있고요. 제가 요번에 이 책에서 맡은 분야는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특히 정체성과 관련돼서 Who am I라고 하는 것에 질문의 파워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고요. 현대인에게 있어서의 Who am I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어, 확장된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냈고요. 그리고 각 세대 속에 Who am I는 어떻게 작용을 했으며 결국은 우리는 Who am I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드리는 순서대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제 챕터를 읽어보시면 아마 이런 순서로 돼 있는 것을 보시고 아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어서 박지연 저자님께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JW 홀딩스 피플 앤 컬처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세장 없는 새, 자유로운 선택과 상상의 힘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해서 제 경험에 기반한 얘기들을 좀 써봤는데요. 저는 AI 뭐 개발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주변의 다른 분들보다 특별히 AI에 대한 어떤 지식이 훨씬 많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주변을 둘러봤을 때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조금은 좀 업무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생성형 AI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제 경험에 기반한 어떤 생각들을 좀 공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하는 것은 AI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우리가 해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 그게 핵심이다라는 게 제까지 하는 얘기인데요. 구체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이 사실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을 그대로 또는 일부를 대체하겠다. 이거는 사실 상상의 영역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해내고자 하는지를 상상할 수 있고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에서 AI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게 된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AI가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들이 발전해 가잖아요.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걸 적용했을 때 개인적이고 저희 주변의 이제 직원들도 가장 의미 있었던 거는 자기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더 생겼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적응과 활용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제 경험과 고민들을 공유를 드려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유병선 저자님께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니티에서 팀장의 팀장으로 일하는 유병선입니다. 저는 개인보다는 성장하는 조직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챗GPT를 다루면서 제일 많았던 고민이 뭐냐면은 어떤 게 진짜 일일까? 코딩을 한다고 하면 과연 챗GPT 같이 하는 코딩이 진짜 일일까? 뭐 이런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AI가 함께 성장하는 조직의 변화라는 주제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이 뷰카 반이 이런 그 불안고착화 시대에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아마 이거는 저만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모든 개인과 조직들이 갖고 있는 고민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AI로 바꿀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잘 보시는 것처럼 아마 제일 큰 변화가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큰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이 들어오면서 거의 IT 기업만 살아남고 많은 기업들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래서 AI도 그만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AI가 바꿀 비즈니스 패러다임은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챗GPT 등장 이후로 어떻게 AI와 함께 일해서 성장하는 조직으로 갈 수 있을까?
물론 먼저 해야 될 건 아마 생존하는 일과 성장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 말부터 같이 책 쓰면서 고민하면서 챗GPT 가지고 사업 계획도 짜보고 마케팅 계획도 짜보고 미니멈 밸류 프로덕트 입장의 프로덕트 같이 고민해보고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챗GPT의 발전 속도가 빨라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자리해주신 저자님들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규철 저자님께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 그 퍼펙트 온보딩이라는 책을 집필한 최기철입니다. 저는 그 36년 동안 이제 글로벌 기업의 인사 교육 담당 그리고 뭐 책임자 역할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3년 전부터 좀 저 자신이 현직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경험들과 그 다음에 고민들을 지금도 물론 계속 그 학습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화해서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이 후에마이 그 저서 집필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뭐 경력 디자인이나 이런 커리어 큐레이팅 같은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 관한 기업에 도움을 좀 주고 있고요. 개인의 도움도 또 요청이 있으면 이제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이 우리가 그 과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앞에서 저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 그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정보는 많고 그다음에 자료는 다 있는데 과연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부터 제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변화의 중심에서 AI 이 시대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좀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그 많이 닫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에 창문을 닫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좀 편한 관계가 있으면 마음의 문을 여는 이런 어떤 그 갈등 속에서 혹은 고민 속에서 많은 번민을 하고 되는데 AI라는 그 도구가 들어왔을 때 과연 나의 마음의 창은 어떻게 열고 닫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좀 생각하는 좀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그 다음에 그 마시안 레이놀드 박사가 얘기한 뭐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책, 사람의 주목하라는 책도 있었지만 기업에 있을 때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막상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요구받고 있고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제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후에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눌 때 지금 저자님들께서 소개해 주신 내용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다채로운 이야기거리들이 나왔어요. 뭐 공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이것을 구체적인 것을 상상으로 연결하는 것은 응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확장된 자아 개념은 어떻게 되고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저희가 집필하는 과정 중에 좀 나누었었습니다. 자, 이야기 조금 더 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줌으로 참석해주신 두 분께도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필 저자님 마이크 켜주시는 것 가능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소개 예,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는 부정필이라고 하고요. 전주에서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전주페이퍼라는 회사, 과거에는 한솔예지라는 회사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회사에서 지금 30년째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인사총무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AI라는 생각을 계속 쭉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어, AI 시대가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될까 없어질 것 같다. 내 자리도 내 직업도 없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주제를
어떻게 이 시대에서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뭐 회사 내에서 직업상으로 살아남는 것도 있을 거고 정말 인생의 생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존뿐만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이 생존하면서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면서 조직 내에서 성장도 있고 내 스스로가 성장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뭐 당연히 변화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뭐 변화하는 시대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내가 잘 적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사실은 이번 주제도 변화 인지와 적응이라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저는 제목을 그래서 AI와 함께하는 생존과 성장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시대에 AI와 함께 성장하고 또 생존하고 그 미래를 개척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한 하루 정도 걸렸던 일들을 뭐 2, 30분 만에 뚝딱 해치우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 좀 우스운 얘기지만 많이 그런 부분도 성장했다고 보여지고요. 책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공저 과정 중에 이 출간 중에 모든 지필진이 맞닥뜨렸던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였거든요. 그걸 가장 솔직하고 또 실제적으로 들려주셔서 감사드리다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줌으로 참석해주신 이재실 저자님께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실입니다. 저는 이번 VMI라는 주제를 작년 연말에 접하면서 제가 많이 기다렸던 주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반가웠고요. 이 기회에 정말 내가 누구지 하는 것을 정리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저한테의 아주 기회가 됐던 거죠. 이 책에는요, 이 후에마이라는 책에는 굉장히 많은 지필진이 좀 참여했습니다. 12명의 공저 저자가 있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사정에 의해서 같이 주시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분들을 이제 대표해서, 참여해 주셨지만 오늘 부득이하게 자리 못 해주신 김하영 저자님도 메시지를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김하영 저자님 소개도 제가 대신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저자님은 풀무원 IN에서 사업 지원 팀장을 맡고 계시고 현재 풀무원 식품의 판촉 사원들 인재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작년에 판촉 로봇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AI가 인간의 업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그리고 인간만의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하셨고 그 깊게 한 고민의 결과를 이걸 책을 통해서 좀 나눠보자 하셨다고 합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해요. 그렇죠. 가장 큰 화두입니다. 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분명한 고유한 가치는 변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AI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기술과 인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인간만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고자 고민하는 분들께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이 저자들 분들과 이제 저희가 집필하는 과정 중에 몇 번의 모임을 좀 가졌었어요. 어떻게 쓸 거냐라는.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바를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AI가 등장했더니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와!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우와가 우와 하는 과정 중에 잘하네 하다가 심지어 내가 100% 대체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자 우와가 하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 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거냐라는 문제에 이 접근해서 당황했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각자의 해답으로 찾아들어가는 길의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각각의 그 저자님들께서 생각했던 방향의 길을 저희가 좀 더
관심가는 주제로 좀 뭉뚱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저자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좀 읽어봐 주시면 개인 관점의 이야기들과 조직 사회 관점의 적용, 변용하는 방법들의 이야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에 먼저 개인 관점, 나에게로 향하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정체성 탐구와 변화인지와 적용 이 분야에 글을 써주신 작가님들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궁금했을, 왜 이 시기에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로 나눠볼 텐데요. 먼저 조원규 저자님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왜 우리는 AI 시대에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화두에 삼게 됐을까요? 지금 시대가 좀 혼란하고 그리고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사람이 몰두하게 되죠. 그 몰두하게 되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도 생각하지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나라고 하는 방향성의 문제, 그리고 나는 내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나라는 변화와 관련된 거, 그리고 나는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를 형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정체성을 바라보고 Who am I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었던 것들은 우리 스스로를 인지하는 거죠. 자아에 대한 인지인데 인식에 의한 자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유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한 내가 어디 속한 것에 대한 자아, 그리고 관계성의 자아. 이거를 갖다가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물리적 자아, 그 다음에 사회적 자아, 정신적 자아인데 여기에 더해져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들어서 AI 때문에. 바로 가상자라는 겁니다. 버추얼 셀프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합쳐져서 확장된 자아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 확장된 자아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후에마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자아 탐구하고 새로운 경험도 하고 관계를 통한 성장도 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그 가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삶도 살아가고 그리고 디지털 속에 있는 나의 자아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리고 자기 존중을 이를 통해서 어떻게 강화할 건가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까지를 끄집어낼 수 있다면 아마도 그 후에마이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개념적인 측면에서의 제 글은 앞단에 이렇게 있어서 아마도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그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책을 열었을 때 만나게 되는 첫 글이 조은규 저자님의 글인데 개괄이 되는 내용이세요. 그래서 이 후에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저희가 뒤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어떤 가장 큰 틀이 좀 돼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새롭게 발견한 게 있죠. 예. 물리적 자아, 사회적 자아, 정신적 자아를 넘어서 새롭게 AI 때문에 등장한 버추얼 자아가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개념이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 볼 것이냐에 대한 질문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 또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박지연 저자님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저자님, 그 책에 보면 저자님께서 그 AI와의 공존의 경험을 조금 들려주셨는데 그 공존의 과정 중에 작가님께서 발견하신 AI와의 공존을 통해 얻게 된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일단 그 생성형 AI 중에서도 제가 챗GPT를 활용한 부분이 좀 주로 있는데 일단 돈이 들지 않고 해보고자 하는 것을 실현해 볼 수 있다는 게 일단 가장 컸었고요. 왜냐하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 결정을 해야 되고 시스템화를 할 때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자유롭게 해볼 수 있었던 거고,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적용을 했을 때 업무적으로는 제가 HR을 하다 보니까 뭐 관점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제 관점에서는 개인화된 접근을 잘할 수 있게 된 것, 그런 부분이 강화된 것,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경험이 달라진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달라진 긍정적 효과였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2월이 되면은 연간 OKR 목표 수립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이 목표 수립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개개인 한 명 한 명 다 코칭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제대로 수립하게 해주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너무 한계가 있죠.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사실은 하기 싫어요. 이제 회사에서 하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아이디어를 내고 구조화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좀 좀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인데 이 부분을 제가 이 공저 과정에서 했던 워크숍에서 챗GPT, GPT스를 처음 경험을 해본 거예요. 11월 달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돌아가서 직원들 목표 수립을 돕는 그 AI 코칭 해주는 이제 챗봇을 만들었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파워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사 전체적 목표 수립이 2달이 걸렸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전사적으로 2주 만에 끝난 거예요. 심지어 직원들이 뭐 이렇게 뭔가 불만이나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오는 피드백들은 뭐였냐면 특히 주니어들은 너무나나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잘 몰랐던 막연했던 것들이 구체화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회사에서 하라는 의무적인 목표 수립 과정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걸 활용해서 이제 수립이 되니까 어떻게 앞으로 내가 성과를 잘 낼지 어떤 걸 우선순위 실행할지에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았다. 이 목표 수립 과정이. 약간 사탕 발린 느낌이 있었지만 예, 그런 변화를 직원들도 체감하고 저희도 물리적으로 확 변한 걸 느끼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거 만드는데 이틀밖에 안 걸렸거든요. 너무나 파워풀하고 지금 한 2개월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것도 개발을 해보고 또 다른 것도 하고 계속적으로 좀 변하는 과정인데 이게 굉장히 조직 내 해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도 들게 되고 일단 개인적으로 재밌고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요, 원고 집필하는 과정 중에 나왔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생성형 AI 도구 진짜 좋다. 그 어떻게 해야 돼? 실무진 애들만 가르쳐야지? 라고 하는데 많은 리더분들이 사실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 이 도구를 잘 쓰게 되면 얼마나 생산성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를 우리 저자님의 리더로서, 팀의 리더로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굉장한, 예, 효과성을 몸소 체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다면 이 AI의 공존 전략엔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잠깐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집중하고 AI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AI가 집중하자는 게 기본적인 접근 방식인데요. 제 경험으로는 이제 많은 CEO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데이터에 기반해서 항상 의사결정을 하기를 원하고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이런 프로세스는 AI가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것에 도움을 받고 사람은 결국은 그 시간을 세이브해서 여러 가지 조직 이슈나 피플 이슈나 이런 거에 더 집중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AI 도구가 하나의 비즈니스 파트너까지는 아직은 못 갔지만 그래도 업무하는 데서 파트너로서 계속적으로 동반자 역할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경쟁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동료라는 개념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어떤 관계가 재설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공존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 질문 좀 확장해 봐야겠죠. 유병선 저자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존 전략을 실제로 응용하신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 경험한 그 사례를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제가 꼭지로 갖고 있었던 화두가 어떤 게 진짜 일이고 어떤 게 진짜 인재일 건가에 대한 고민이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도 제가 주 52시간 가지고 지금 반도체 기업들 계속 싸움 붙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모순이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시간으로 일할까?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대부분 사람들 마음이 어떠냐면은 고생하고 월급을 받으면 마음이 편해요. 노력하고 마음에 이렇게 돈을 받으면 편한데 오늘 박 팀장님 옆에 앉으셔가지고 2달 동안에 할 일을 지금 2주에 끝냈잖아요. 고객 가치로 보면은 아마 금액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일을 갖다가 투두로 보고 타스크로 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잡으로 보고 하는데 저는 2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봐요. 프로세스 잡과 프로젝트 잡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프로세스 잡은 뭐냐면은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잡은 뭐냐면은 그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과 효과를 좀 구분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가 책 쓴 내용들의 대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비전 비즈데브옵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한 부분들을 어떻게 자산화시킬까? 또 동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한 부분들을 어떻게 자산화시킬까? 또 그리고 일을 처리하면서 좋은 경험들을 어떻게 확산해서 따라 배우게 해가지고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갈까? 그런 주제로 지금 책을 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고생과 노력이 더 이상 가치는 아니다로 정의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챗GPT 시대에는 오히려 일 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챗GPT를 잘 써서 잘 시키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잘하는 팀원들을 키워내서 팀워크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돼요. 그런데 팀워크의 경쟁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전체의 비즈니스 맥락인 비즈니스 모델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전 비드 데브옵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신생 기업은 아마 비즈 데브옵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비즈니스 오퍼레이션하고 디벨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키워드를 리워크, 모든 일은 다 바뀌어야 된다. by AGI. 그러고 나서 제가 주장했던 바는 뭐냐면은 그 회사의 일을 3가지로 나눠보자. 하나는 뭐냐면은 생존성과. 이거는 먹고 사는 쪽에 노력에 관련된 70%의 노력들인데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 정도는 기왕이면은 그 중에서 한 20% 정도는 되도록이면은 내년에 위한 성장 업무를 한번 해보자. 그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혁신을 개선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OKR 업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가치 업무라고 얘기하는데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아이디어만 몇 개 내면 되거든요.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게 아까 초계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이 후에마이가 핵심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알아야 동료들 마음을 알 수 있고 동료 마음을 알아야 고객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고객 가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서 녹여드리냐에 따라서 그게 챗GPT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경쟁력이 더 바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도 김기진 저자님이 낫과 콤바인의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에서의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말미에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결과적으로 후에마이란 무엇이냐? 초기이나 시대에 나의 마음 정확히 읽고 그것을 확장해서 동료의 마음 그리고 이제 고객의 마음까지로 넘어가는 얘기들을 들려주셨는데 공자가 얘기했던 그 인을 형성하기 위한 얘기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엔딩 요정 되겠습니다. 네, 지금 줌으로 참여해주신 이재실 저자님께 마이크 좀 넘겨서 질문 드려볼게요. 이재실 저자님은 이 책을 통해서 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자, 어떨까요? AI와 공존할 때 이 일이라는 것은 다시 또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알았어요. 내가 나를 알으면 그럼 어디다가 써먹을 거야? 나는 일하는 데 써먹으려고 이제 얘기를 이 점이 나를 알아가는 것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하는 데 쓰려고 한다. 그건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일 잘하는 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 잘하는 나가 왜 그가 필요하냐? 이 사람이 기업이고 경쟁력이기 때문에 일 잘하는 나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게 조금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도구를
잘 활용하는 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도구가 바로 디지털 도구라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일 잘하는 나는 바로 DEPS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D라고 하는 것은 디렉션 방향이거든요. 도대체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 왜 하느냐 하는 것들을 알고 하느냐 하는 거죠. 이 방향성을 알고 일하자. 그 다음에 방향성에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E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 에너지는 바로 애티튜드, 스킬, 지식 이러한 것들이 에너지죠. 일을 하는데 필요로 한 이러한 이 소재들 이것을 좀 알고 가자. 또 잘하게 하자 자기한테. 그리고 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적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바로 프랙티스거든요. 이게 아무리 내가 태도가 좋고 기술이 탁월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가만히 있으면 동사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적용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움직인 양만큼 성과가 나는 것이죠. 움직인 양만큼. 그래서 이 움직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과제이고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야 할 그러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이번 이 짧은 글이지만은 거기에 그 기업 사례를 들어서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뎁스 공식 너무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 우리가 좀 더 한눈에 볼 수 있게 저자님이 잘 정리해 주셨거든요. 지금 받아 적다가 실패했어 라고 하시면 한번 책 읽어봐 주시면 도움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재실 저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희가 그 집필하는 과정 중에 몇 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고민됐던 게 이거였습니다. 챗GPT를 이용해서 내가 성과를 낸다면 이 성과가 뭐냐? 라고 하는 것에 어떤 저자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아마 김기진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연필을 가지고 내가 글을 써. 그럼 이 연필이 글을 쓴 거야? 내가 글을 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챗GPT가 우리가 그런 도구다라고 인식하고 활용하면 좋겠다. 그럼 이제 주객전도에 대한 걱정은 좀 덜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저희에게도 또 시원한 해답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AI란 도구를 쓴다고 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체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응용하고 변형하는 과정은 쉬워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끊임없이 질문해 주시면서 스스로의 방향을 찾으시고 기술과 함께 성장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얘기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오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얘기들은 모두 좀 나눠봤습니다. 선문답처럼 준비해 보긴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좀 마이크를 넘겨볼까 해요. 그래서 Q&A를 좀 받아볼까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줌 통해서 이야기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또 지금 현장에서 우리 저자님들 중에도 파생된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마이크 들어서 얘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원래 8시 반까지 원래 진행하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양해 구하고요. Q&A 시간을 10분만 좀 더 가지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동의해 주시면 8시 40분까지 저희 Q&A 시간 같이 또 이야기 나누면서 북콘서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저희 채팅창에 올려온 질문 먼저 하나 좀 드려볼까요? 송구님께서 주신 질문이에요. 네, 잠시만요. 이게 스크롤이 지나가서. 예. GPTs 아까 우리 박지연 저자님이 얘기해 주셨었는데 이 지침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침 이송구님께서 면접관 서포터 만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GPTs 지침을 어떻게 좀 구현해 보셨을까요, 저자님? 네. 사실 저는 일단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만 저도 처음에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를 그 챗GPT한테 물어서 지침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것인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작동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그 아까 OKR 목표 수립을 돕는 코치 같은 경우는 제가 A4 용지로 8장이에요, 지침이. 그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요구사항들을 좀 준 게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역할을 이제 이게 정답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것의 기본을 말씀드리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일단 역할을 부여를 해주고 본인이 대답을 할 때 어떤 스타일 또는 어떠한 도움이 되는 뭐 말투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코치처럼 해줄 수도 있고 뭐 컨설턴트 같은 아니면 좀 더 친밀한 식으로 얘기를 해줄거나 뭐 조언을 하거나 또는 부정적이기보다는 뭔가 취업을 해주는 동기를 도와주는 조언의 방식으로 뭔가 그런 것들을 또 스타일을 또 정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프로세스로 답을 하고 그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지에 옆에 신입사원이 있는데 이 신입사원이 제가 생각한 거를 구현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침을 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시고 싶은 내용을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설계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하고 나서 챗GPT한테 아마 물어보면은 지침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침을 보시고 한번 GPT에 넣어보고 해봤는데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디를 좀 더 고쳐야겠다.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생각하시는 건 어느 정도 구현은 가능하시지 않을까. 일단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렇습니다. 네. 인간이 더 본질적이 되기 위해서 방법들에 대해서 저자님의 의견이 좀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질문은 제 조원규 저자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예. 인간이 더 본질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끊임없는 이제 자기 성찰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그냥 자기만의 대화로만 이어진다면 다소 조금 모호해질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AI하고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묻기 시작했어요. 근데 의외로 본질의 키워드를 잘 찾아내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제 후 AMI가 가진 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제일 첫 번째가 방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인간의 본질의 가장 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인간의 본질에 대한 연구를 무지하게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답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기 때문에 어, 솔직한 나와 그리고 오랫동안 연구했던 그 자료를 다 모으고 알고 있는 AI와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얘가 이런 답을 해주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그냥 본질적인 것만 잊지 말고 거기에서 변화 요소를 찾아내고 그리고 변화 요소에서 성장 요소까지 이렇게 한번 끄집어내 보면 의외로 재밌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이 좀 뜨긴 했지만, 자, 그 김대경 소장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AI와 공존하기 위해서 AI를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바람직할까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 저자님들 중에 가장 유경험자가 아무래도 유병선 저자님께서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어떻게 좀 답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어, 인사가 만사가 돼버렸네요, 하다 보니까. 최근에 AI 때문에 보면은 그 콜센터 직원들이 지금 다 업이 사라지고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에 거기만 시작인 게 아니라 코딩하는 젊은 친구들이 취업이 안 되고 있고 또 디자이너들 또 일자리가 또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새로운 일자리도 계속 생깁니다. 지금도 AGI 단계로 보면 이제 1단계 출발해서 2단계쯤 와 있고 AI 에이전트 아직 한참 더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당분간은 아마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속 성장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사람을 이해하면서 창의적인 일을 하는 분들 그러면서 또 윤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균형점 잡는 것도 저는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AI라는 거를 일단은 잘 다루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AI 도구의 그 특성들이 다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 특성들을 이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일을 쉽게 빨리 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그 각종 도구의 발달하는 과정과 거기에 꼭 필요한 게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거를 먼저 리더가 먼저 배워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걸 적절히 활용해서 팀원들이 좀 더 편하고 쉽게 일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85년생인 그 친구가 95년생 데리고 어떻게 보면 10분의 1 가격으로 해가지고 딥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세상을 한번 확 엎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인재가 나오려고 하면은 논란이 많은데 재미있게 즐겁게 일하는 인재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52시간에 대한 걸 뭐로 보냐면 조직 몰입도. 어떤 사람이 스스로 즐겁게 일하느냐, 스스로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느냐, 그리고 일상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인재였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걸 정의할 때 스스로 마음으로 일상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분들은 돈이라는 결과를 딱 따라오는 쪽으로 일을 하지 돈 때문에 일하면서 뭐 52시간 동안 뭐 70몇 시간 동안 이렇게 일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AI와 같이 일해야 되고 AI 팀원하고 같이 일해야 되고 또 그거를 잘 다루는 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AI 시대에 잘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고요. 저는 뭐 오늘 없어 보니까 잘 조용히 듣고 조용히 나가려고 했는데 또 우리 김기인 대표님께서 못 나가게 하시네요. 네. 아니 뭐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AI 전략을 국가 AI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뭐 정부나 또 여기 많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그 크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뭐 경제적인 측면 쪽을 많이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산업을 어떻게 그 AI 대전환을 시킬 것인가 하는 거가 지금 제일 중요한 화두여서 오늘 말씀하신 분야 쪽하고 뭐 굉장히 연관은 많이 되는 분야지만 좀 약간 결이 좀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결국 이제 그 큰 축으로 보면 두 가지 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전히 AI를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단계로 퀀텀 점프를 시키는 그 방향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 생산성을 모든 분야의 생산성을 아주 퀀텀 점프를 시키는 뭐 10명이 할 일을 1명이 하고 하루에 할 일을 1시간에 하게 하는 그 두 가지 큰 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이쪽 이제 한쪽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아주 AI 대전환을 시키는 방향 쪽에서는 지금 이제 아주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중요한 화두가 이 피지컬 AI, 온 디바이스 AI, 뭐 인바디드 AI라고 하는 그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 쪽에서 어떤 기술적인 이제 우리나라가 기존에 있는 피지컬 제품 이게 이제 제조업에서의 뭐 사실상 자동차든 뭐 반도체 뭐 또 뭐 우리 잘 아는 뭐 스마트폰이나 PC나 뭐 모든 첨단 제품들을 우리가 뭐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포지션을 AI 대전환 상황 시대에서도 어떻게 이제 리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분야 쪽이 하나가 이제 지금 그 피지컬 AI 중심으로 해서 크게 아주 큰 범위로 얘기한다면 작게 얘기하면 온디바이스 AI고 좀 더 크게 하면 인바디드 AI, 뭐라 피지컬 AI로 할 텐데 그래서 그 분야 쪽에 대한 전략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생산성을 올리는 쪽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AI들이 많은데 이 분야 쪽은 뭐 클라우드 기반의 AI는 뭐 챗GPT나 뭐 이런 뭐 지금 딥식 뭐 나왔지 뭐 하지만 사실 이 분야는 워낙 미국하고 중국의 뭐 맨파워 뭐 컴퓨팅 인프라 뭐 모든 면에서 사실 정면 대결은 상당히 지금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고 그래서 좀 더 좀 방향성은 어떤 특정 분야에 그러니까 무슨 뭐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을 버티컬 AI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버티컬 AI 분야에 LLM보다는 SLLM에 가깝겠죠. 그래서 그쪽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분야 쪽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거기를 이제 어떻게 세계를 우리가 리드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방향들은 주로 좀 아무래도 산업적이고 기술적이고 뭐 이런 게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모든 게 다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거가 어떻게 참여할 거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주로 HR 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정말 펀더멘탈하게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 쪽에서 많은 기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좀 많이 기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또 저기 모셔봤습니다. 현장에 또 인선배 계시는데 저희 담론을 좀 보시면서 부감하시면서 어떤 또 소감이 되셨는지 한마디 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경영 지도사 하고 있는 유병안입니다. 제가 조금 길게 하겠네. 한 3분. 예. 제가 지난 연말 연초에 감기 독감인가 2번을 앓다 보니까 이쪽 모임에 좀 나오질 못했고요. 근데 그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서 나중에 보니까 Who am I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레볼루션에서 Who am I 이렇게 옮겨가는 스피드랄까요? 컨셉에 대한 배경 맥락은 잘 몰랐는데 어쨌든 그게 매력이 있어서 이제 또 올해 새해 탐색도 할 겸 해서 이제 왔습니다. 예, 이제 유발 하라리가 왜 사피엔스 이후에 한 3권 있죠. 3부작을 냈는데 이제 그 넥서스인가요? 마지막 3부작인 넥서스에서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이제 1800년대 산업혁명의 후유증이 1, 2차 세계대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중간에 러다이트 운동도 있고, 근데 그게 어쨌든 이 양극화의 기업과 모순, ESG 얘기는 합니다만, 그게 이제 세계대전으로 갔는데, 유발 하라리의 전망은 AI 혁명이 오면 이제 산업혁명 저리 가라 하는 어마어마한 양극화 세상이 올 때 이게 곱게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AI에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러다이트 운동이 있을 것이다. 근데 지난주인가? 실제 미국인가요? 어디 로봇하고 그거 두들겨 부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미 이제 그 게임은 시작이 됐고요.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나이브하지는 않고 되게 좀 이걸 좀 살벌한 관점 이런 이제 스탠스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론적으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신분증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아이덴티파이에서 나오잖아요, 단어가. 근데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맨 처음에 동일시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의 형성은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아버지를 닮아야지 선배를 닮아야지 상사를 그래서 동일시하는 롤 모델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경험적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액추얼에서 어떤 자기가 아이디얼 셀프나 이렇게 옮겨가는데 실제 이제 출발 이론적으로는 이제 롤 모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보면은 근데 굉장히 좀 지혜롭게 어프로치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대부분 말씀하신 게 AI 변화 시기에 나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기계가 할 일하고 사람이 할 일하고 이게 역할 롤을 분리해서 이렇게 그런 어프로치로 하신 관점이 좀 적어도 70%는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슬기롭게 어쨌든 앞판에서 뭔가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모세 홍해 가루듯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기계가 할 일하고 인간이 할 일하고 이렇게 나뉘어서 간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까 이재실 총장님 말씀하시는 뎁스 모드에서 아까 저는 잘은 노트를 못했습니다. 잠재력 성장하는 난 이렇게 4개의 그렇게 카테고리로 이제 정리하는 이런 어프로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들어가신 아까 저 박지연 님이신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현업에서 이런 이제 성과나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에 대해서
근데 이걸 보니까 이걸 적용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이거 프랙티컬한 도구가 되겠다 해서 나중에 실제 직원들의 경험적인 변화를 그래서 apply and people change에 아주 굉장히 강력한 프랙티컬한 이런 어프로치도 상당히 저는 뭐 참 인상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음, 확실히 전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제가 이름이 유병안이어서 그런 건지 유병선 대표의 팬 클럽 같은 게 됐는데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인척은 아닙니다만 이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어 이제 제가 좀 사실 인상 참 놀랍다는 느낌 같은 거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거시적인 그쵸. 이제 뭐 아까 인터넷 모바일 AI 말씀도 하시고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결국에 여기서 프로세스 잡, 프로젝트 잡 해서 나눠 가지고 세 가지 이제 뭐 모델링 할 때 세 가지죠. 그러니까 키 팩터가 일단 좌뇌적 접근에서는 기계를 잘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뇌적에서는 팀워크를 그걸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자. 근데 이제 최후의 조정자가 뭐냐면 사업 모델에 핏하냐. 우리가 하는 업의 특성하고 지금 이 기계 사용하는 거 팀워크 다 좋은데 이 우리 사업의 업의 특성하고 이게 핏하냐. 이걸 가지고 확실하게 이 어쨌든 삼위일체랄까요. 뭐 그걸로 어쨌든 검증해내는 이런 도구 같은 게 아무튼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놀랍게도 굉장히 큰 기준을 던지셨는데 70% 그러니까 리워크에 대한 얘기가 70%는 생존 성과에서 자동화다. 20%는 성장인데 비즈니스 혁신과 성장. 그다음에 10%는 가치.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할 때 근데 결국에는 가는 게 또 마지막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그 경지를 잘 이해 못하는 게 이 내 마음을 알아야 뭐 동료의 마음을 알고 고객의 마음을 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굴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은 그 100%는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좀 흡수를 해야 되겠다. 사실 욕심이 좀 났고요. 근데 이제 파이널 마지막 제가 정리하면 이제 유병선 대표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결국에 재미있게 즐겁게 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창의적이고 윤리적이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근데 이게 그래서 그러면 몰입이란 얘기를 하는데 몰입에 대한 연구들 저도 이제 뭐 문헌들을 무지하게 뒤졌어요. 몰입. 그 열정은 뭐고 몰입은 뭔가 펀은 뭔가 했는데 결국에 어떤 사람이 몰입하느냐 보면 존중받을 때 몰입한다네. 그래서 존중이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인간 그러니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런 뭐 사르트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뭔 소린지 몰랐는데 인간의 본질을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인간은 뭘 잘해야 되고 역량이 뭐고 이렇게 되게 분석적이에요. 근데 실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흑인이고 뭐 백인이고 황인종이고 이 그거 다 따지기 전에 뭐 역량이 뭐 이전에 그냥 무조건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존중받을 때 몰입을 한다. 그래서 사실 되게 쉬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되게 쉬워요, 보면. 근데 이제 정말로 이렇게 남을 존중한다는 거 되게 이제 어려운. 그래서 사실은 존중만 하면 몰입해가지고 어떤 펀에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자발적으로 이게 뭐 또는 창발적으로 뭔가는 이렇게 그냥 나올 것이다. 그러면 내버려 두면 120시간도 일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 거기에서 아마도 우리의 좀 자발적으로 거기서 뭐 길이 좀 나오지 않겠나 뭐 그런 소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존중받을 때 몰입한다라고 하는 멘트 마지막에 또 저희 화두 던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인데 또 처음에 저희 열어주셨는데 다시 또 김영현 회장님께 마이크 좀 전해서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좀 부감하신 내용 좀 여쭙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예. 먼저 오늘 그 12분의 저자들 분께서 본인의 집필 동기와 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회 보신 우리 이소민 작가님 아주 부드럽게 예, 잘 사회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김기진 대표님한테 듣기로는 벌써 이 책이 상당히 반응이 뜨겁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올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영섭 청장님이 이제 어떤 담론 같은 이제 생산성에 관한 방향성을 이제 좀 주셨고 또 우리 유명한 부사장님께서 이렇게 들었던 1시간 반 정도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느낌에 제가 이제 코치협회 회장을 하면서 또 HR 협회 이제 회장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코치와 HR 간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먼저다 일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통점이다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얼핏 생각하면 시간을 제때 못 끝나요. 제가 볼 때는 이 코칭 포럼에서도 항상 시간이 모자르고 HR 포럼에서도 항상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왜 그럴까? 아, 더 많이 주고 싶은 열정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코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정의하는 거는 우리 고객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해요. 어떻게 자기 인생의 주인공처럼 살겠는가라는 거에 대한 화두는 결국 고객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를 찾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나를 알았으면 나를 위해서 또는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는 이제 린치핀이라는 책인데 세스 고딘이 이제 10번째로 지은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어떻게 하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건가? 나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존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현실을 바꾸고 끊임없이 창조하고 끊임없이 개선하고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누구보다도 호기심이 강한 사람일 것이고 그것이 출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 책이 우리 독자들한테 그런 호기심을 주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저자 12분의 그런 결정적인 그런 집필 과정을 통해서 오늘 발표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충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충이 몰입하는 충이고 서가 이해하는 서인데 지금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 또 서충 이런 생각도 문득 드네요. 그래서 충과 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어떤 담론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AI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그리고 AI 시대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적응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는데 오늘 시간상 관계상 저희가 우리 많은 여러분께 마이크 넘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지금 떠오르는 이 의문과 걱정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책 후에마이는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다양한 경로들을 소개해 봤는데 나만의 경로를 질문을 통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기진 대표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30초 스피치 드립니다. 우리 고동록, 정의관, 김대경, 송구님 순서로 짧게 짧게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동록 대표님. 12분의 저자가 어려운 철학적 주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잘 정리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존재론적 자기를 그대로 들여다보는 정체감, 역할과 일 속에서 들여다보는 정체감, 그 부분을 잘 골라서 찾아가면은 훨씬 더 의미 있는 그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조인관 이사님. 네, 오늘 그 콘서트 너무 많이 배웠고요. 책을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으니까 오늘 북콘서트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 저자분들 너무 그 말씀도 좀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대경 소장님. 네, 저는 GPT 연구소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너무 저자님들께서 좀 깊이 있는 통찰을 많이 전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땀 한 땀 지혜를 모아서 묶인 책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도 꼭 사보고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저자로서 더 많은 지혜를 나눠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쉽게 책 지금 리더십, VMI 리더십 저자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책은 안 나왔지만 뭐 프로모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11기 VMI 조직 문화를 3월 달에 참여하실 우리 송구 예비제자님. 네, 작년에 이어서 또 참여를 좀 해볼까 욕심을 좀 냈습니다. 사실 타이틀이 후에마이가 되게 어려운 타이틀이라서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도대체 이 주제 가지고선 이 세부 주제 이번에 나온 거 어떻게 할까를 저는 차마 이렇게 발을 못 디디는 상태고요. 조직 문화는 그냥 어쨌든 제가 교육담당자인데 교육 분야 하나라서 이제 겸사겸사 공부하면서 책 이제 써볼까 합니다. 일단 분명히 내용들을 하나하나 그냥 대충 들어보면 철학책은 아닌데 책을 보다 보면 철학적인 사고에 빠져서 다시 책에 집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시켜볼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아서 자극제? 길잡이보다는 자극제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극제가 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VMI 시리즈로 보면 이게 첫 책이 될 텐데요. 그리고 VMI 정체성과 변화 적응으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결국 정체성에 대한 발견, 정체성에 대한 확립, 정체성에 대한 유지. 사실 이 모든 거의 공통점은 살아있을 때잖아요. 우리가 인류의 철학적 개념을 사실 논하는 개념은 아니니까. 그러고 보면 그러한 정체성을 찾는 거는 지금 살아있을 때의 모든 현재의 과정에서 찾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지금 변화에서 적응하는 과정에 본인의 정체성을 발견하든 확립을 하든 유지하든 그게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약간 이제 뭐 문제는 이런 거겠죠. 뭔가 기존의 변화들은 좀 더 시간적 텀이 있으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자극을 줬는데 지금은 워낙 이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감지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환경은 변화됐는데 변화된 환경에서 거기에 적응하는 과정에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거나 확립 유지하는 건데 그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올 1년 동안의 화두로서 한번 고민해 볼 주제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 정의관 이사님, 네, 아직 참여의 기회가 많습니다. 10기부터 14기까지 쭉 있으니까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자로서 워크숍과 참여 그리고 마지막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데 정말 고생 많으신 우리 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저자분 또 무엇보다 우리 또 사회를 맡은 우리 이소민 저자님
그리고 김영원 회장님 역시 시작과 마무리에 대한 인사이트 갈수록 더 제가 많이 배운다는 얘기는 김영원 회장님이 또 성장하신 건가요? 제가 커니까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둘 다 하겠죠. 그래서 갈수록 많은 것들을 더 깨우침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188회 한국 HR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